네, 오늘장 한번 돌아보고 내일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멘토로부터 직접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멘토링 시간이고요. 원업인베스트 이성호 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성호입니다. 네. 자, 이성호 대표님 지금까지 계속 저희한테 조금은 관망세를 보이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주실까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모습이 쌍바닥을 완성하는 모습인데 그 얘기는 잠깐 이따 드리고요. 일단 뭐 시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하고 시장을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오늘 시장은 미국발 무역 분쟁 우려 완화 그리고 대북 긴장 완화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조세로 나왔죠.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이 반면에 예상을 하회하면서 인플레 우려도 완화가 됐고요. 이틀째 양시장에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쌍끌이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177억, 기관이 966억,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940억, 기관이 1,349억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2월 말에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가 좀 완성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막판에 2월 말 고점 돌파했는데요. 코스피도 2월 말 고점 돌파하면서 쌍바닥 패턴, 이렇게 지금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고 고점 돌파하는 모습, 전형적인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시장에 영향이 컸던 5가지 이슈를 좀 살펴보고요. 이번 주 시장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컸던 게 이제 트럼프의 보호무역 그리고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철강제에 대한 관세 인상안에 서명을 했고요. 보호무역은 무역전쟁 을 일으키고 그게 이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인플레 속도가 빨라지겠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이것은 증시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호무역으로 인한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판매도 줄겠고요. 판매가 줄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증시의 악재가 되는데 결국 이제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 전쟁은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의해서 지난 주말에 또 호주도 대상에서 제외를 했죠. 그리고 일본, EU 이런 쪽도 제외가 될 가능성이 지금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보복으로 인한 무역 전쟁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이르다라는 판단이고요. 뭐 들쑥날쑥하는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 변동성 확대 요인은 되겠지만은 일각에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뭐 기세는 꺾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대북 긴장 관계 완화인데요. 지난주에 남북 관계와 관련된 이슈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소식도 있었죠. 여기에다 우리 특사단에 대한 김정은의 어떤 그 파격적인 태도, 그 비핵화 언급도 긍정적이었는데요. 북한과의 관계 호전은 사실 작년 말에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예상보다는 빠르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겠죠. 문제는 북한이 과연 이 비핵화를 현실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선뜻 예스,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이미 핵하고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끝내고 좀 여유롭게 외교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유엔하고 미국 등의 그 어떤 경제 제재 압박에 못 견뎌서 이제 좀 백기를 든 그런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난리를 치던 북한이 갑자기 꺼내든 핵 개발 포기라는 이 카드를 액면 그대로 지금 믿기는 조금 힘들고요. 대화가 목적이 아니다. 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대화는 수단에 불과한 거고, 만약에 이제 대화나 정상회담 자체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비핵화 선언이라든가 또는 그에 버금가는 결과가 나온다면 지정학적 위험이 대폭 축소가 되면서 증시 상승에는 도움을 줄 겁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은
과거처럼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뿐이고요. 따라서 남북 경협주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날그날의 어떤 이제 나오는 이슈,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은 기업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은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만큼 남북 경협주는 좀 길게 보기보다는 테마주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또 이제 증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과 만기였습니다. 셀트리온 만기가 또 중요했던 것은 코스피 200 지수, 셀트리온의 코스피 200 지수 편입 때문이었는데 편입과 관련해서 셀트리온을 매수해야 하는 인덱스 펀드 또는 ETF의 수요가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셀트리온이 그 전에 미리 올랐었는데 이게 그러면서 셀트리온 2월 9일 이후에 이제 그 액티브 펀드들의 매수가 들어왔었죠. 외국인도 그렇고. 근데 편입에 가까워지면서 지난주부터 물량이 출하가 된 데다가 224만 주에 달하는 테마색 매물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12.4%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셀트리온이 아니라 셀트리온을 1조 5천에서 2조 원을 사기 위해서는요. 다른 펀드 내에서 다른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만큼 다른 주식을 팔아야 그걸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난주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악재가 이제는 해소가 됐다. 악재 요인이 줄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긍정적이고요. 또 이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화장품 주식을 비롯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양재치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양회 끝나고 나서 빠르면 이달 중에 우리나라를 방한하겠다라는 소식이 불을 붙였는데 남북 정상회담의 4월 말 개최 합의 그리고 북미 대화 추진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돌아가면서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지난 10월 말에 사드 관련해서 봉합하기로 이제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중국 쪽의 그 반응이라든가 사드 보복성 조치 해제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도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은 북한이 비핵화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사드가 사실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사드 철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관련적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근데 뭐 아직 사드 철수 문제까지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각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사실은 사드 때문이 아니라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바로 2016년까지 한중 관계에 긴밀해지기 쉽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지난주보다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말 고점 돌파해서 쌍바닥 완성이 됐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1월 말 이후에 가장 좋은 분위기고요. 저는 뭐 시장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자면은 꽃샘추위가 올 수는 있지만은 다시 겨울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완연한 봄 기운이 물씬히 풍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워너비인베스트 이성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마감 전략 A+ 2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